코로나19 유행이 하루 5천 명 규모로 커진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카페와 식당에서도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재택치료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7,100여 명이 재택치료 중인데 재택치료를 할 경우 가족도 격리를 돼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은평구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700여 명으로 오는 1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천 명 안팎을 넘나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수가 줄어들고 카페와 식당을 방문할 때에도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제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사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14개 다중이용시설은 백신을 접종하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은 실내 시설들이 포함됐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혼자 식사를 하거나 일행 중 1명만 미접종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가 없어도 되는 나이는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바뀝니다. 일각에선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차단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연말 모임이나 약속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3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2,099명인데요. 이 중에 약 35%가 60대 이상이고 지역별로 보면 은평 107명, 양천은 84명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9.9%로 남은 병상은 36개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75.1%,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63.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7천 명이 넘습니다. 서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3.5%, 추가 접종률은 6.8%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에 병상 부족 문제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택 치료 중인데요. 동거 가족도 함께 격리해야 하는 불편, 또 부담감과 함께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현재 재택 치료 중인 주민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천구 신월 이동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지금 아내분께서 재택 치료 중이신 거죠? 화요일 날, 비 오는 날 가서 검사 맡아갖고, 이제 음성으로 나왔고, 집사람은 양성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부부니까 집에 같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 소리만 하고 다른 말은 없었어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이상이 오고 그러면은 119를 불러서 서암병원으로 연락을 해라. 그렇게만 문자가 왔어요. 예, 자, 그럼 지금 확진되신 아내분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먹는 것도 제대로 입맛이 없어 못 먹고 지금 뭐 삭신이 좀 주시고 약간의 여린 이마를 만져보면 제 이마하고 집사람 이마하고는 틀려요. 조금 약간 더 열이 있고 이 막 삭신이 주시고 그렇게
좀 몸 상태가 안 좋대요. 네, 자택에서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호사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만 하는 거예요. 어떠냐고. 그러면 약은 왜 안 보내주냐면 약은 이게 많이 환자가 밀려갖고 좀 늦어진다 소리만 하지 전화 통화만 하고 아무런 뭐 조치도 없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독제라도 좀 갖다 준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고 하루에 전화 한 번씩만 오는 거라니까요. 네, 약 배송도 지연되고 또 다른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이제 저는 못 먹으니까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영양주사라도 좀 한번 맞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호흡기 곤란이 오고 환자가 못 견딜 정도 되면은 이제 응급 상황이 닿으면은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요대로 가면은 병원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또 안 받아주지. 예, 지금 아내분과 함께 재택 치료를 시행 중이신데 실제 좀 경험을 해보시니까 재택 치료 중에 이런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뭐 5천 명이 넘어버린다고 방송에 나오더만 간호사라도 나와서 영양제라도 하나 놔준다든가 와갖고 혈압이라도 한번 재본다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냥 마냥 집에만 있으라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 영양제 하나 갖다가 놔주고 집에 와갖고 좀 열도 한번 재보고 요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난리를 다녔는데 일절 못 나가 불고 일도 못하고 집에 이러고 있으려니까 그냥 좀 그렇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944명) 대 (127명) 12월 3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한때 하루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보름 동안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 명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숫자 한번 보시죠. 80.22% 대 77.31%.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더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우리는 증가한 반면 일본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사량 축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가 30만 건, 일본이 22만 건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검사량 축소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신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접종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했었지만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접종 6개월 이후 급격한 항체 감소가 발생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고령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돌파 감염자라는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해줍니다. 또 다른 차이는 10대 청소년의 접종률입니다. 일본의 10대 접종률은 7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이 실제 일본 확진자 급감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지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K-방역이라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 이때 방역 선진국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올해보다 196명이 늘어난 4,783명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 전통시장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은평구지회 등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코로나19로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들에게 퍼즐과 컬러링북을 제공합니다. 양천구는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 환자 280명을 대상으로 집에서도 기억력 자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강화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꾸러미에는 7교 퍼즐과 컬러링북, 일기장과 마스크 등이 들어있는데요. 양천구는 환자들이 스스로 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들의 비대면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강남역 등 혼잡 지역으로 꼽히는 곳을 경유하는 올빼미 버스 노선 3개를 신설했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인데요. 신설된 노선은 이태원역, 홍대역, 강남역을 지나는 노선 3개입니다. 올빼미 버스는 12월 한 달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간 운행되며 요금은 기존 노선과 동일한 2,150원입니다. 양천구 목삼동에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스마트 경고판이 5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은 무단 투기 시도가 감지될 경우 즉각 센서를 작동해 경고 음성을 방송하고 현장 영상을 녹화합니다. 목삼동 주민센터는 고질적인 상습 투기가 이뤄지는 지역 5곳을 선정했다며 지역의 무단 투기 근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